세상을 보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발표한 더 긴 전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조지 캐넌이 작성한 긴 전문, 즉 1946년 당시 세계 전략에 고민하는 미국의 전략가들에게 소련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하고 이들과의 경쟁에 대응할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근간, 즉 위협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던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판 긴 전문이라고 불리는 더 긴 전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더 긴 전문은 지난 2월 9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리더인 프레드릭 캠프 주도하에 극비리의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더 긴 전문을 작성한 사람은 중국에 대해 깊은 식견과 오랜 경험을 가진 전직 고위 관리가 익명으로 작업한 것이라는 정도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공개된 당일부터 미국의 정치계와 국제사회에 적잖은 파문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긴 전문은 먼저 시진핑의 중국을 분석합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과는 달리 더 이상 현상 유지 국가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중국은 현재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외교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려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안보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때문에 민주주의 세계 전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오랜 기간 미국을 대하는 단일한 내부 전략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온 것에 비교할 때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는 일관된 전략을 가지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냉전시대 소련에 대한 봉쇄 전략과는 대비되는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의 부재에 대하여 저자는 국가적인 책임의 직무유기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자는 중국 국내 정치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시진핑의 리더십에 주목합니다. 시진핑은 중국 정치를 마르크스주의의 정통성, 정치 규율과 중앙당 장악에 중점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성장한 기업가 계층의 자본주의적 과잉을 통제하고 국영기업을 부활시켜 중국의 부유층도 당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시진핑 정부의 강압적인 경제 통제는 중국 사회의 시진핑과 공산당 체제에 대한 불만을 축적시키고 있다고 보면서 미국이 중국 내부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 가지 인식으로만 중국에 대응하여 오히려 시진핑에게 활로를 열어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부재를 반성하면서 더 긴 전문은 미국이 레드라인, 즉 중국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 긴 전문이 제시한 레드라인에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핵, 화학 또는 생물학적 무기를 이용한 군사공격 또는 중국이 북한의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방치하는 것, 대만과 주변 해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군사공격, 동중국해 및 센카쿠 제도에서의 일본에 대한 공격, 남중국해를 둘러싼 적대 행동, 미국 동맹의 영토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가 레드라인임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현대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공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략을 수행할 경우 시진핑 지도부가 전통적인 중국 지도부, 즉 현상유지적인 지도부로 교체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의 목표는 지도자의 집권이나 통치 행태와 관계없이 중국 지도부가 장기적으로 전략적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저자는 미국이 시진핑의 중국과 맞서고 있는 핵심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여전히 혁신과 희망을 품을 나라임을 스스로가 확신하는 자기 신념의 문제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더 긴 전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21세기에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시진핑 주석 주도 아래 점차 권위주의적으로 되어가는 중국의 부상이므로
시진핑 주석과 당내 측근 세력을 공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대중국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긴 전문은 1946년에 작성된 긴 전문이 소련에 대한 대응 전략의 기초가 되었듯이 대중국 전략의 기초가 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쟁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정보국에서 동아시아를 담당했던 폴 리언은 더 긴 전문의 공개 일주일 후에 정치외교안보 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더 긴 전문이 중국의 도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하여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 긴 전문이 중국에 대해 유의미한 분석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두 가지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야망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야망이 광범위하고 세계적이긴 하나 중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류는 시진핑의 중국이 이전의 중국과 다르다는 분석이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전임자들 시대부터 이미 중국은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공산주의 정당이었고 민족주의를 공산당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변화 혹은 교체가 있으면 미국과 대립이 덜한 온건한 지도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대단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와 함께 더 긴 전문은 미국의 핵심 목표를 향후 국제질서에서의 우위 유지로 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건설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현재 미국의 지도 아래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이전과 같은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를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저자가 익명으로 기고한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를 조장하기 위한 비겁하고 어두운 의도 때문입니다. 중국인민대학의 와요촌 박사는 8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시진핑을 교체하고 과거의 유화적인 체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시진핑 반대 세력과 미국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시진핑의 반대 세력인 장점인 정칭웅 등과 손잡고 시진핑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댄 설리번은 원내연설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읽어본 최고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 내의 엘리트 집단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분열을 심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애틀랜틱 카운슬의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 국장인 오미연 박사는 더 긴 전문이 저자의 선입견과 시각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보고서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틀랜틱 카운슬의 리더 프레드릭 캠프는 대중국 전략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을 이끌어낸 것이 보고서 출간의 가장 큰 효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연 박사는 나아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세 가지 과제를 같이 논의하길 권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첫째, 성공적 대중 전략은 중국의 내부 정치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힘이 쇠락한다면 어떤 전략을 짜더라도 중국의 부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동맹국과의 조율과 협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공적인 대중국 전략을 위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요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치와 전략 전문가들은 더 긴 전문의 논점과 이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을 논의하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다양한 논쟁과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즉 위협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더 긴 전문은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설계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 리더십의 회복은 세계 최강 미국의 부활을 꿈꾼다는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총괄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지명된 커트 캠벨은 지명 직전에 아시아에서 균형과 정통성 회복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시대의 비정상적인 미국을
정상적인 미국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곧 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설계하던 미국처럼 미국의 부활을 위한 희망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바이든 시대의 정책 결정자들이 원하는 중국의 모습에 대한 분석은 더 긴 전문에 더 잘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 긴 전문은 제목만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적어도 중국판 긴 전문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됩니다. 1946년 조지 캐넌의 긴 전문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긴 전문에는 북한이 15번, 우리나라는 9번 거론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안보 측면에서 중국의 전략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영역에 포함된 부분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중국 방향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표현을 보면 미국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방향으로 흐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동맹을 버리고 중국으로 전도되거나 적어도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대립이 심화될수록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일관되고 유연한 전략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략가들이 읽고 있는 긴 전문이나 더 긴 전문류의 위협 분석 자료가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핵심적인 국가 지도부에서는 이미 명확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중국 전문가, 미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국, 미국, 일본, 북한 행동의 본질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전략을 설계하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우리의 전략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회에 걸쳐 1946년의 긴 전문과 2021년의 더 긴 전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두 개의 글에서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냉철하게 분석되어야 하는 것은 위협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한 전형을 1946년의 긴 전문이 보여주었고 이를 중국에 적용한 것이 더 긴 전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대한민국판 긴 전문과 더 긴 전문을 만드시는 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